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걱정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의 약진과 저마진 구조, 경쟁 격화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한화솔루션 제가 영상으로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문제로 굉장히 뜨겁죠. 막 소액주주들 반대하고 아니 왜 유상증자하냐. 뭐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나 한화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들이 굉장히 선방하면서도 어렵다. 그거는 꼭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좀 설명을 드려왔는데 결국 LG화학이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제 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만들기 위한 투자 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신사업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려는 비용이 드는데 역설적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분을 담보로 한 EB를 발행하는 거죠. 교환사채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 LG화학이 2023년 7월 대규모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당시 LG화학이 자사 보유의 LG 에너지 솔루션 약 915만 주, 당시 이제 지분율로 한 4% 정도 되는 그 담보로 20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 한 2조 6천억 돈이죠. 지금 이제 1,500원 넘어가니까 한 3조 원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전격적으로 공시를 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빚이 주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해줘야 되니까 더 싸게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당장 지금 시세가 내가 교환받은 것보다 비싸다라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팔고 나갈 수가 있잖아. 그 오버행 우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또 있었죠. 네. LG화학의 사업보고서 및 컨퍼런스 콜 2024년 2월에서 4월 달에 있었던 일들인데 LG화학의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및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면 석유화학 부문의 업황이 그때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업황 악화와 양극재 공장 증설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뭐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0%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한 60%대까지 좀 낮추면서 블록딜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고 가뜩이나.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투자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지분을 뭐하러 80%나 가지고 있어. 이거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걱정했던 부분이 또 현실화됐죠. 2025년 5월에 추가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어요.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 다트 거기 봐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교환사채가 추가 발행이 됐죠. 10억 달러.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약 413만 주. 1.76% 비중에다가 교환가액 33만 7,700원. 오버행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또 문제는 뭐다? 석유화학 산업이 좋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업계 내 가장 탑픽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LG화학 내부 모기업에 있다. 그런데 LG화학이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참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저는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넉넉한 재원을 확보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한데 일단 투자자들이 소액투주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있다.